경제 위기를 혹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엄청난 답변을 들었습니다. 엄청난? 그분 생각인데요. 네. 그분은 우리 회장님 한 말씀 주시죠. 뭐라 그러시던가요? 대선 끝나고 폭삭할 거다. 거침없이 미국이 폭삭하면 한국은 이렇게 미국이 폭삭하면 한국은 팍삭이다. 없어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예. 지내셨어요? 저는 요즘에 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오르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뭐 상담도 받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네.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죠. 거래는 그러니까 일부 지역, 우량 지역 위주로 먼저 움직이고 있고 약간 오르는 분위기는 맞긴 한데 그렇게까지 막 확 불타오르는 그런 느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연예계 쪽에도 작년보다 행사나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경기가 그만큼 안 좋고 네. 그래서 막 가수들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저희 같이 사회 보는 사람들도 이제는 개런티가 없어졌어요. 옛날에 얼마 이상 주면 안 거였는데 이제 불르는가요? 저는 이제 개런티가 없어요. 이제 그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렇게 좀 안 좋잖아요, 지금. 네. 미국은 어떤지, 미국하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직접적으로 있잖아요. 관련해요. 예. 미국에서 기침만 하면 우리 독감 걸리죠. 그러니까요. 미국을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예. 그러면 우리 미국 시장, 우리 서동기 박사님 미국에 계시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한문도 교수님이 예. 또 특파원으로 미국에 가셨다고 하니까 야. 두 분 연결해서 한번 미국 시장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럴까요? 네.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 센 분 두 분이 뭉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럼 미국 연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그런 분들이. 야, 몇 년 만에 보니까 얼굴이 또 새롭네. 여기는 그 대한항공 빌딩 알죠?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라고 뒤에 팻말 있죠? 네. 인터컨티넨탈 앞에서 하는 거예요. 네. 저 앞에는 네네. 다운타운 대로변이 있어 소음이 조금 있어서 네네. 조금 뭐 시청자 여러분 듣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인터컨티넨탈 앞이에요. 네네. 대한항공에서 지은 73층짜리 빌딩 앞에. 한문도 교수님, 미국 현지에 직접 가보시니까 경제 예. 상황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뉴스에서 보던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 같은 거는 회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공인중개사분, 좀 유명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부터 말씀드리면 그 홀드웰 뱅커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미국에서 제 2, 3위 어떤 부동산 체인인데 거기서 2018년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1등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 사무실을 우리 회장님과 잘 아셔가지고 가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부동산 업무를 약간 안 하시고 공증 업무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그 인가 업무, 인증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어서 공증 업무를 그분이 자격증을 따셨대요. 그걸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실제 거래는 막 한 70% 가까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실제 현장에서는 뉴스보다 좀 심각하다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러면 현지의 그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도 굉장히 안 좋다라고 봐야 되나요? 여기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미국 국민들의 한 50% 이상은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온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은 금융인도 만나봤고, 또 법률가도 만나봤고, 여러 명을 만나봤죠. 네. 오늘 그 법률가, 변호사, 미국 변호사 한 명 만났는데 어때요? 이런 얘기, 이거는 뒤에 자세히 드려야 되니까, 경제상 시민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그 원주민 여기서 한 4, 50년, 뭐 60년 원래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보고 있냐면 예전의 경제 위기의 전조 영상과 거의 똑같대요. 다만 차이점은 슬로우래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급하게 왔잖아요. 2008년도 네. 그렇고 IT 버블도 그렇고 급하게 왔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현상은 똑같은데 슬로우 다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분명히 경제 침체 위기랑 비슷한데 좀 느린 느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하고 말씀 나눌 때도 이게 미국 대선 때문에
약간 이걸 홀딩하고 있나 보다. 우리나라 약간 집값 좀 부양책처럼 그런 느낌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변호사 한 분이 그렇잖아. 오늘 만나가지고 회장님하고 좀 인사드려 갔는데 가가지고 경제 위기를 혹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엄청난 답변을 들었습니다. 엄청난? 그분 생각인데요. 네. 그분은 우리 회장님 한 말씀 주시죠. 뭐라 그러시던가요? 대선 끝나고 폭삭할 거다. 폭삭? 맞아요. 폭망이요? 아, 누가 아니, 되든 간에. 그러면- 네, 그 얘기를 그냥 예. 거침없이. 그러면 미국이 폭삭이면 우리나라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를 또 회장님하고 저하고 그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네. 미국이 폭삭하면 한국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국이 폭삭하면 한국은 폭삭이다. 없어진다. 아니, 그 정도까지 안 했죠. 네. 없어진다는 표현 없어진다고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었어요. 사라진다? 우리 붕괴된다, 폭삭인데 붕괴? 팍삭. 뭐 폭삭하고 팍삭하고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비슷한. 공반 자살? 아니 그러면 공반 자살? 그러면 박사님 지금 대선 끝나고 미국이 폭삭하면 지금 저희는 한국 사람들은 지금 뭐 어떻게 준비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뭘 준비해야 아니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한국분들은 준비할 게 없어요. 지금 부동산 값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주택. 예. 주택은 오르고 그 있어. 들어올수록 충격이 약한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고 들었잖아요. 일부 지역이지만 네. 오르면 오를수록 그 충격이 더 큰 거예요. 공중에 붕 떴다가 떨어지는 거하고 예. 조금 떴다가 떨어지는 거하고는 틀려요. 공중에 많이 떴다가 떨어지면 죽어요. 근데 조금 떴다가 떨어지면 네. 뼈만 부러지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더라도 조금 올라야지 많이 올라서 죽는 사태까지 가면 안 되겠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 그 주식이 갑자기 폭락했잖아요. 예. 경기 지표 발표하면서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더? 제가 느낀 거는 어떠냐면요. 네. 모기지 랜드라고요. 론 브로커. 론 브로커라고 해서 그건 자격증도 있고 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일이 지금 70~80% 줄었대요. 아. 일이 없다는 거죠. 예. 대출이 안 일어나고 있다. 어. 그러면 그만큼 생각하다는 얘기고, 은행가를 만났는데요. 지점장님급 네. 두 분을 만났는데 필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는 회장님 좀 해주시죠. 자기도 은행에 있지만 은행이 대선 끝나고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놓고. 뭐 반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맞죠. 대선 끝나고 몇 개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그냥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오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위기가 오면 전부 실업자 되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더 심하게 느끼는 거예요. 종합해보면요. 네. 변호사, 은행 지점장, 공인중개사분 다 공통된 의식이 침체는 대선 끝나면 네. 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방금 전에 대선 끝나고 은행이 몇 개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은행이 사라진다는 거는 금융이 부실된다는 건데 그러면 대출을 그렇죠. 해준 기업들이 다 부실이 되기 때문에 은행도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상업용 빌딩, 대부분 상업용 빌딩이 위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도 그렇지만 이 앞에 있는 지금 다운타운 앞에 보이는 이 많은 상업용 빌딩이 뭐나 반의 반값에도 안 팔려요. 네. 공실률이 심각하고 또 그 모기지 갚을 기간이 매년 도래하잖아요. 네. 매년 뭐 1,000조 이상이 도래한다고 그래요. 갚을 돈들이 못 갚으면은 경매 들어가잖아요. 예. 이번에 뭐 우리 언론에도 났지만 미국의 맨하탄에 못 갚아가지고 경매 들어갔는데 97% 다운된 가격으로 팔렸어요. 다시 말해서 4천억짜리인데 네. 100억 좀 넘게 팔렸어요. 4천억이? 40분의 1 가격으로 팔린 거예요. 맨하탄에. 같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행도 손해보고 예. 투자자도 손해보고. 투자자도 손해를 보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들도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해놨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은행도 손해본 은행들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투자회사들, 에셋, 증권회사, 은행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많을 거예요. 미국 부동산 투자에 지분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도 소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지분 투자도 아시겠지만 후순위.
네.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순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못 받는 거네요. 일단 뭐 70, 응. 못 건진다고 날아간다고 다 보시면 돼요. 근데 날라갔어. 거기에 네. 투자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 돈이 제가 알기로 올 연말까지 우리나라만 네. 1조에서 2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아마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에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생각해 보세요. 맨하탄에 4천억짜리가 100억에 낙찰됐는데 와. 손해 안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겠네. 4천억짜리가 100억, 네. 3,900억이 날라가 버리고 100억만 남았는데 이게 최근에 나타난 현실이거든요. 네. 지금 다른 데도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네. 이 얘기도 드릴게요. 위에서 우리가 찍고 있는 이 그랜드 인터내셔널 호텔을 품고 있는 네. 대한항공에서 지은 이 빌딩이 네. 이 1조 4천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완공을 했고요. 하고 나서 지금까지 코로나가 겹치고 공실들이 이어지면서 계속 손실이 나니까 메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달에 뭐 1,000억, 2,000억 들어가가지고 현재까지 3조 오버됐나요, 회장님? 3조가 훨씬 넘었죠. 3조가 넘었답니다. 예. 그러면은 3조가 투입된 거잖아요, 사업비가. 네. 이게 지금 얼마인지 감정평가를 우리 서동 기사님이 하신 거예요. 아. 어떤 뭐 일이 있어서. 네. 그것 좀 말씀 주시죠, 이어서. 네. 3조 이상이 이제 투입됐잖아요. 맨 처음에 질 때 1조 4천억 정도 들어갔고 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는 거예요. 알기 쉽게. 그럼 3조 이상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터컨티넨탈 호텔을 지금 팔 때 얼마를 받아야 될 거냐. 그럼 옆에 이제 거래 사례가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서 바로 앞에 빌딩이 62층인데 4천억에 팔렸어요. 62층이. 어머. 이거는 73층이잖아요. 네. 네. 그럼 지금 얼마였어요, 그 전에? 그게 최고가가. 1조 3천억이 넘었죠. 시세가. 아. 쉽게 말하면 요 옆에 있는 건데 같이 봤거든요, 회장님하고. 1조 3천억이 넘었던 최고점의 빌딩이 지금 말씀처럼 4천억에 4천억에 최근에 거래가 된 거예요. 4천억에. 그러면 한 4, 46, 4분의 1. 20% 건지는 거 20%. 20%. 와. 20% 네. 건지는 거예요. 날라가고. 80% 날라가고. 예. 날라간 거예요. 아. 이거는 어떻게 되죠, 회장님? 그러면 그래서 뒤에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1조 이상 받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새 건물이라서 좀 비싸죠? 네. 1조 이상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죠? 못 네. 봤죠. 1조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네? 살라고 그러겠어요? 3조인데도요? 3조나 투입된 건데도 그럼 얼마 받아요? 1조 이상 받기가 힘들어요. 지금 여기도 공실이 심각해요. 네. 공실이. 그래서 1조 이상 받기 힘들어요. 제가 뭐 1조, 금액 1조 3천억도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4천억. 그렇죠. 1조 4천억 정도 최대가. 맨 처음에 투입한 게 그 돈인데 그 돈도 못 건진다는 거죠. 네. 그 돈.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계속 퍼붓게 되면 이게 지금 1,000억씩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1년이면 얼마야? 1조 2천억이에요. 네. 1년이면 끝나버리네. 그러면 이거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딱 이거죠. 경제가 살아나면 그렇다고 이게 3조가 되겠어요?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네. 잘해야 2조 되겠죠. 빨리 손절해야 돼. 빨리 그냥 매매하는 근데 게 더 못한대요. 이익이네요. 안 판대요, 대한항공에서. 우리 땅콩 주인께서 네. 죽어도 못 팔겠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아. 아. 회장님께. 네, 처음에는 이제 매각도 생각을 했었는데 대한항공에서 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안 파는 걸로 결정했어요. 아. 만일에 재벌 기업이 아니었다면 묻어놨어요 이거는. 예. 근데 재벌 그룹이니까 그 정도 돈을 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근데 왜 맞아요.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뭐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상징적인 건물이라서 내놓기 싫겠죠. 네. 근데 이거는 공실이 해결되지 않고는 그러니까. 또 금리가 해결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근데 미국의 공실이 해결되기는 난망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만나는 미국 사람들 만나보면 이 공실이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재택근무에 맛을 들였단 말이에요. 네. 집에서 일하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네. 돌아오기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모든 업종이. 심지어 에이전트조차도 사무실 나오기 싫어하고 집에서 일하고 또 미국의 감정사들도 집에서 다 일할 수 있고 또 미국의 변호사들도 다 집에서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무실에 나오기 싫어하니까 공실이 점점점 네. 늘어나는 모든 업종이 집에서 일할 수 있는데 사무실 굳이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죠. 확실히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요. 네, 네. 미국은 알고 보니까 와서 보니까 다큐, 문서
문서의 그 스탠다드 규격화가 상당히 발전했어요.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오후에도 이제 회장님하고 같이 여기에 좀 오래 계신 공인중개사 두 분을 만나 뵀어요. 한인 전문가 협회 회장님 부회장님이죠. 두 분 말씀이 둘 다 사무실을 줄였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은 현장을 갈 때만 볼 필요가 있고 심하면은 현장도 미국은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그냥 서류상으로 서로 사인만 하고 전속 계약이 맺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집을 가서 보라고 한다는 보고 나서 사고 싶으면 사인으로 다 끝난대요. 서류로. 사무실 필요 없네. 그러니까 사무실이 좀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LA의 사무실이 점점 남아돌 수 있다. 도리어 나아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회장님도 이 LA 항공입니다. 칼 항공에 네. 이 건물이 좀 위험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 과연 지킬 가치가 있는가? 있느냐. 상징적인 의미는 있어요. 아. 미국에서 대한민국이 기업이 제일 높은 꿀진을 가지고 있다.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가치가 과연 있겠느냐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공실률도 심각한데 금리도 지금 높잖아요. 금리. 그래서 미국 상업용 빌딩의 금리가 향후 좀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이제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죠. 네. 연준이 이번 9월 달에 금리를 내린다고 하잖아요. 네. 아마 0.25 내릴지 0.5를 내릴지 모르는데 만일에 연준이 금리를 0.25가 아니라 0.5를 내린다면 심각한 경기 침체가 눈앞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0.5를 내릴 정도 되면. 근데 연준이 0.25를 내렸다면 뭐 경기 침체가 오기는 오는데 조금 올 가능성이 조금 적다. 이렇게 보면은 0.25 내리겠죠. 근데 연준의 시그널을 보면 알아요. 0.5를 내렸다. 그럼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일에 1% 내렸다. 그럼 사실상 경기 침체가 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식당에서 음식 먹는 거 가격들은 어때요? 설렁탕이 4만 원이라는데 맞아요? 물가, 네네. 네. 음료수 있잖아요. 네. 음료수 우리나라 1,000원, 1,500원, 비싸면 2,000원 이런데요. 네. 여기는 4,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커피를 먹는 게 나을 정도로 비싸요. 너무 비싸고. 그리고 담배 한 갑이 우리나라가 지금 4,500원, 미국은 15,000원 합니다. 딸기는 2달러밖에 안 해요. 한 박스에. 우리나라 10,000원짜리가. 어머! 농산물은 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실제 시장에 다른 게 있습니다. 농산물은 많이 오르고 있고 농산물은 싸고. 또 이제 한식을 먹고 싶어 육개장을 먹으러 갔어요. 아, 육개장을 먹으러 갔는데 육개장? 값이 18달러 붙어 있고 팁 포함하면은 한국 돈으로 한 그릇에 3만 원 주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먹는 게 밥만 먹어도 6만 원. 밥만 먹어도 6만 원. 와, 야. 엄청 육개장. 비싸네요. 육개장 못 먹겠어요 이제. 아, 근데 맛은 있었어요. 맛은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앞으로 한 그릇 가지고 둘 나눠 먹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박사님, 미국에서는 연봉 1억을 넘게 벌어도 살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연봉이 1억이라면 미국에서는 연봉 2억하고 생활 수준이 똑같다고 보면 돼요. 두 배. 물가가 그렇게 비싼데 임대료도 비싸죠. 임대료. 임대료를 대폭 내려야 되는데 임대료도 많이 안 내리니까 공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 대폭 내리면 어떻게 돼요? 적자 폭이 늘어나니까 뭐 못 내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은 거예요. 임대료 높이 유지하면은 공실이 많이 생기고 네. 또 임대료를 내리면 적자 폭이 커지는 거죠. 네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임대료 수준을 이해하실 텐데요. 네. 임대라는 문구를 되게 많이 봅니다. 보고 특히 아파트하고 아파트는 여기는 렌탈식인데 완전 맞춤형이라서 중산층 또 고급형 상류층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상류층 아파트들이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대기하던 아파트가 지금 공실이 생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생기기 시작했고 급기야 공실 숫자가 조금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보도자를 제가 미리 하나 보냈거든요. 사진 찍어서. 네. 한국어로. 여기 한국 분들이 최상류층이 많이 거래를 하시나 봐요. 한국어로 즉시 입주. 기획된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즉시 제가 입주? 보내드렸는데 자료 한번 뜰 거예요. 네. 여기는 지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리스하는 그런 새로운 아파트입니다. 이거. 스튜디오 아, 하고 네. 원베드, 투베드룸이 있고 네. 이름은 아틀라스 하우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 새로 지은 아파트도 보시는 것처럼 리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운타운과 가깝습니다. 바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상류층 아파트들도 지금 생각보다 수요자가 이제 감소하고 있는 게 나타나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다고 임대료를 너무 내리면 수익률이 또 안 맞잖아요. 네. 이래가지고 여기가 약간의 딜레마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아파트 임대 그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네, 상류든 중류든 다 붙어 있어요. 단독은 근데 임대료가 단독도 렌탈 많이 하나요? 거의 안 하죠. 단독은 여기는 거의 렌탈을 안 한답니다. 아파트만 네. 주로 렌탈한다. 네네. 그러면 한국 분들이 안전자산이라고 그래서 미국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매달 월세 받으려고 미국 부동산 투자했는데 공실이 나면 수익률이 떨어질 거 수익률이 아니에요. 떨어지고 있죠. 맞아요. 네.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리스크가 좀 있나요? 네, 네. 아파트 임대료도 지금 내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투자하신 분들, 주택에 투자하신 분들도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죠. 네. 우리나라 펀드 투자 회사를 통해 가지고 뭐 그쪽에 투자를 했다. 그분들은 지금 수익률이 지금 안 좋은 거죠. 떨어지죠. 맞아요. 네. 안 좋게 돼요. 근데 단독주택 쪽은 그냥 뭐 투자해서 매입을 하신 다음에 네. 기다리는 경우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단독주택을 살려는 분들은 많은데 네, 네. 매물은 또 별로 없어요. 네. 이제 제가 북쪽에 그 부자 동네에 가봤는데 거기에 있는 에이전트들이 하는 말씀이 부자 동네는 일단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매물을 안 내놓는데요. 아. 죽을 때까지 매물을 안 내놔요. 이사를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매물이 안 나오니까 값이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자주 옮겨 다니는데 부자 동네 가보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오고 그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두 분 얼굴이 굉장히 미국스러워졌어요. 젊어지셨어요, 젊어졌다고요? 아, 젊어졌다고요? 둘 다가. 예. 원래 우리는 그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아. 그 미국 사람들 만났더니 네. 네. 한문도 아, 좀 교수는 왜 그러세요? 40살이라고 그러고 나는 42살이라고 그래. 제가 아이러니한 일은요, 저 깜짝 놀라는 게 한국 사람 나이를 미국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전혀 몰라요. 아, 네. 진짜. 네. 짱께서 미국에 오면은 20대. 20대는 너무 나가. 30대 초반. 20대를 볼 수 있죠. 20대 보는 사람은 조금 그 마약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봤을 때 20대고 30대까지는 봐줘요.